서울의 밤 공기가 유리창을 미세하게 떨게 하던 9월의 끝자락, 붉은 안내등과 환호와 생방송의 카운트다운으로 뒤엉킨 시간이 마침내 그의 등 뒤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48시간, 숫자로 말하면 겨우 이틀이지만 무대와 무대 사이의 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었고 일정표의 글자들은 서로의 뒷깃을 잡아당기듯 엉겨붙어 있었다. 지방행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몸이 곧장 고속도로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광고 촬영장에서 정확한 표정을 쏟아낸 얼굴이 다시 리허설 스튜디오의 냉기를 마셨다. 눈꺼풀의 무게는 점점 더 분명한 문장처럼 내려앉았고 매니저의 손에서 건네받은 커피는 늘 미지근함을 지나 차가움으로 식어 있었다. 그는 무대에서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 외쳤고 실제로 감사했다. 그러나 고마움과 피로는 서로 다른 결의 물결이었다. 한쪽은 심장을 고요하게 다독였고 다른 한쪽은 그 심장을 두드리며 바깥으로 몰아올렸다. 그리고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각,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고요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띠디하는 전자음이 반짝 사라지자마자 코끝을 스쳐 올라온 향기가 그를 현관에 못 박았다. 부엌 불빛 하나가 거실을 따스하게 덮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고요가 그릇의 모양을 따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윤이 흐르는 갈비찜, 투명한 면발 사이로 참기름이 은근히 번지는 잡채, 단면이 도톰하게 말린 계란말이, 바다에서 건너온 듯한 숨을 품은 미역국. 그가 오래전부터 사랑했으나 오랫동안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반가움의 얼굴들, 편안함의 향기들, 나의 온도를 기억하느냐고 물어오는 맛들이었다. 그는 공연장에서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을 얼굴에 얹은 채 식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의자를 당겨 앉는 순간 등받이에 기대던 무대의 자세가 풀렸고 젓가락을 들듯 말듯 허공에서 잠시 멈칫하던 손끝이 마침내 내려왔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야. 그 말이 공기 안에서 잔물결처럼 번지자 참았던 숨이 무너졌고 뜨거운 것이 모골대를 타고 눈가로 곧장 올라왔다. 이 한상을 만든 사람은 대구에 사는 그의 고모였다. 고모가 서울에 떴다.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그날 밤 그의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응급 처방전이었고 잘 버텨냈다라고 등에 얹어주는 고요한 손바닥이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는 스케줄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모는 기다림을 끊어버렸다. 아침 첫 기차를 타고 상경의 시장을 돌고 장바구니가 팔목을 저리게 눌러도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오후 내내 부엌불을 지키며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기를 기다렸고 갈비살 사이사이에 간장이 적당히 스며들 때까지 뚝배기 앞에서 이마에 땀을 훔쳤다. 전기밥솥이 딩 하고 24시를 알리기 직전 식탁 위에는 고향의 시간이 그릇의 모양을 따라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설 조카의 얼굴을 상상하며 고모는 젓가락을 포개 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한숨에는 수많은 무대의 뒤편에서 조용히 응원하던 날들의 조리법이 섞여 있었다. 젓가락이 갈비찜의 결을 살짝 들어올리는 순간 수십 개 도시의 무대가 한꺼번에 멀어졌다. 훈연한 단맛이 혀끝에서 풀리고 찬란했던 조명들이 하나둘씩 물러났다. 대신 싱크대 위 부엌등 하나가 밤을 단단하게 밝혔다. 그는 고개를 숙여 눈가를 훔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스태프도 카메라도 팬들의 스마트폰도 없는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가수가 아닌 사람으로 돌아왔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야. 같은 문장을 또 한 번 삼키자 방 안의 모든 소리가 그 의미를 알아들은 듯 잠깐 멈췄다. 부엌문이 살짝 열리고 고모가 얼굴을 내밀었다. 며칠 사이 살이 더 빠진 것 같다는 걱정이 안도의 미소로 바뀌고 아이고 용비나 뜨거우니 천천히 먹어라 라는 말이 차를 우려내는 김처럼 부드럽게 번졌다. 그는 대답 대신 크게 끄덕였다. 젓가락 끝이 잡채를 집어 올렸고 참기름 향이 코끝을 가볍게 스쳤다. 어린 날 고모가 도시락통에 정성스레 담아주던 소리 없는 응원이 그 향과 함께 되살아났다. 무명 시절 교통비가 출연료를 앞질러 버리던 어느 저녁, 고모는 현관 앞까지 미역국이 든 봉투를 들고 찾아왔었다. 비닐 안에서 용기가 달그락거리며 내던 작은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내 목소리는 꼭 필요한 소리다.
가벼워진 지갑과 흔들리는 심지 앞에서 그를 다시 무대로 걸어 나오게 만들던 다짐의 문장이 식탁 위에서 다시 또렷이 되살아났다. 식사가 중반을 넘기자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낮게 떨리던 손끝이 금세 뜨거워졌다. 고모, 내가 해드린 게 하나도 없네? 늘 받기만 했어. 고모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웃었다. 밥은 내가 먹여. 너는 너한테 주어진 노래로 사람들 마음 배부르게 해라. 그거면 됐다. 소박한 문장이 방 안 공기와 섞이며 벽을 타고 천천히 퍼졌다. 그는 그 말을 오래 씹었다. 언젠가부터 성공이라는 단어가 숫자와 순위로만 환산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밤의 성공은 눈앞에서 기모르는 한 그릇의 온도였다. 성공은 포만감으로 이어지는 평범한 숟가락질의 연속이었다. 그는 다시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떠먹었다. 바다가 목을 타고 지나가는 맛이었다. 먼 곳까지 떠나지 않아도 사람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넓어질 수 있었다. 국물의 온도가 몸의 깊은 곳까지 내려앉자 48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던 스모그 같은 피로가 야은 베일처럼 겉였다. 갈비찜의 결 사이로 녹아든 시간의 단맛, 잡채의 탄력 속에 숨어있던 위로의 탄성, 계란말이의 부드러운 단면처럼 해체되는 의심과 망설임. 이 모든 것이 한 그릇이라는 명료한 형태로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 갈비찜을 한 젓가락 크게 집어든 사진을 남겼다. 활짝 웃다가 이내 눈가를 닦는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다. 다음 날 아침 SNS에 올라간 인증샷 아래로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고모님 최고, 그 온도로 노래해주세요. 그릇의 반짝임이 무대 조명보다 예뻐요. 화려한 무대와 정확한 음정이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방송이라면 그의 삶을 진짜로 반짝이게 만드는 건 이렇게 이름표 없는 시간들이었다. 예고편도 스포일러도 없는 일상의 본편. 팬층이 세대를 건너 확장되는 이유는 어쩌면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무대의 광채만큼이나 무대 밖의 사람 냄새를 그리워한다. 사랑받는 목소리는 결국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 자명한 진실을 그는 국물의 온도로 다시 증명하고 있었다. 설거지를 말리려는 그를 고모는 부엌 밖으로 내보내며 따뜻한 차를 내왔다. 내일도 아침 일찍이지. 응, 근데 오늘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세제의 상큼한 향이 거실까지 퍼졌고 벽시계의 초침이 한 칸씩 나아갈 때마다 지난 48시간이 차례로 뒤로 밀려났다. 내년 3월까지 일정이 꽉 찼다는 소속사의 메시지가 스치듯 떠올랐지만 그는 그 일정 위를 처연하게 걷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오늘 밤의 따뜻함을 내일의 노래로 옮길 것이다. 누구에게나 잊히는 순간이 오지만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한 끼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노래의 첫 소절에 어제의 밥상 온도를 실어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절반의 위로는 이미 완성이다. 음악은 결국 체온으로 전해지는 말이니까. 현관 앞에서 오랜 포옹이 있었다. 뒤늦게 터진 눈물이 고모의 어깨를 조금 적셨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 나 내일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고모는 대답 대신 그의 등에 손바닥을 천천히 얹었다. 오래된 담요 같은 손길이 등을 감싸 안았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고요가 깔렸을 때 그는 식탁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젓가락의 금속 광택, 접시에 남은 소스의 야른 선, 반찬 그릇에 찍힌 작은 젓가락 자국까지도 그에게는 한편의 가사였다. 오늘 밤의 사소한 것들이 내일의 절정을 예고하는 프롤로그 같았다.